저축은행의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인 9%라고 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이 9%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9%이면 그래 100명 중에 9명 정도 연체하는 거네. 별 큰 숫자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 집계상에 9%라고 나온다라는 건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도 더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신호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 지금 서민들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信用도가 낮아서 혹은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요청하고 돈을 빌리고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연체도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조건들이 좋아지지 못해서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 제2금융권으로 이제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 놓여서 이제 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연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출 연체자들의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연체가 되어서 이제 궁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파산하고 개인회생하고 혹은 그런 것조차도 몰라서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의 경제가 매우 예사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많은 이제 서민들의 삶이 몰락한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되게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살펴보며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너무 쉽게 보지 말자고요. 빚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다. 그 빚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자. 빚이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쉽게 안 떠나간다라는 거죠. 젖어들어 버리면, 습관이 되어 버리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나, 참 고민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설쳐대고 함부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더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지,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 잘 고민하고 잘 궁리해야 되겠죠.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진지하게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고 심상치 않고 만만하지 않고 고민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무서운 시대에 빚을 여전히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못 모르는 2030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겠죠. 참으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빚지는 걸로 되게 힘겨워하고 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나, 빚이 많다 어쩐다 이런 이제 말도 함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도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우려하고 조금 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고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좀 움직여야죠. 착실하게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억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아마 생겼다 사라졌다 할 것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빚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움직여야, 그래야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이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79곳이 연체율이 9%인데 이게 9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9%까지 올랐다라는 거. 채권 주심에 대한 이제 활동들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채권 주심이 뭡니까? 돈 빌렸는데 안 갚는다라고 계속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걸 채권 주심이라고 하죠. 그런 채권 주심이 그냥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마 엄청나게 센 강도로 대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죠. 힘듭니다. 일상생활 해야 되는데 수시로 연락 와서 빚 언제 갚을 거냐고 얘기하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어서 못 받았습니다, 바로 연락 드릴게요, 그래 놓고 이제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 구석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목소리 낮춰서 전화를 받죠.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렇게 살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되게 암울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를 겁니다. 왜? 그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빚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막막하고 되게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삶이 평온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거다,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무리하게 빚을 지나, 혹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예 머릿속에 내 인생에 빚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